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전수향, 국립생태원 정은정,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나수정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기후변화 너무 어려워요. 저만 어렵나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배워볼 거예요. 그럼 기후변화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무서워요. 수업을 지금부터 함께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후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기후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를 말해요. 그리고 날씨는 해가 뜨고 구름이 생기고 비나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이 매일매일의 기상 변화예요. 우리나라 사계절 중 여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름의 평균 온도가 30도라고 했을 때 올해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 매우 덥겠죠. 기후변화는 이처럼 한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유지되던 기후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말해요. 그렇다면 기후변화는 왜 생길까요? 기후가 변화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위적인 요인을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여름에 켜는 에어컨, 물건을 만드는 공장 등에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발생해요. 이러한 온실가스는 지금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산소를 만들어주는 습이 개발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나요? 이번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활동지의 아랫부분 왼쪽에는 낱말 퀴즈가, 오른쪽에는 낱말 퀴즈를 풀 수 있는 힌트를 그림으로 표현해 놨어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낱말 퀴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말 퀴즈 활동을 잘 해보았나요? 이제 선생님과 같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어떤 기후현상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메마른 식물이 있고 그 식물을 시무룩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땅이 갈라진 이것은 바로 가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태양이 이것을 녹이고 있는데요. 펭귄이 사는 남극에 많이 있다고 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녹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바로 빙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그림에 낙타와 선인장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숲이었던 곳이 오랜 가뭄과 산불로 인해서 건조하게 변화되었고 마치 사막처럼 변화됐어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사막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줄을 보도록 해볼까요? 첫 번째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뜨거운 불이 숲을 태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봄, 가을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된 것을 바로 산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도시 앞까지 물이 가득 올라왔어요. 빙하와 빙산이 녹으면서 바닷물이 도시까지 들어오게 되는 현상인데요. 이 현상을 우리는 해수면 상승이라고 하고요. 현재 투발루와 발리는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도시와 나라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져 있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우리 먹구름이 가득해 있고 그 아래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여름이 되면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이 되면은 많은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충청도권에는 지하주차장과 지하차도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안전해지지 않으면 이사를 가는 것과 같이 생물들도 동일합니다. 앞서 폭우, 산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생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서식지가 사라진 생물들이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물종 감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생물종 감소에서 이어서
이 지구상에서 완전 멸종에 처해질 수 있는 종들을 우리는 멸종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유명한 구상나무가 있는데요. 이 구상나무 역시 서식처가 안전해지지 않아서 멸종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자 그림이 있는데요. 지구가 더워지면서 모기와 진드기가 활발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지고 있어요. 모기와 진드기는 병균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최근 우리가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환경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더 심한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앞서서 수정 선생님과 함께 기후변화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근데 진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조금 의문이 들진 않나요?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정말로 현실에서 그러한 기후 현상들이 나타났던 사건들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활동지를 받고 이미 정답을 유추해서 적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지금부터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찾아보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가장 첫 번째, 2020년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진만 보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던 건지 알 수 있나요? 바로 허리케인입니다. 2020년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에 미국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30개의 폭풍이 발생했대요. 폭풍이 기록적으로 발생하면서 미리 만들어놨던 허리케인 이름을 모두 사용하고 22번째 폭풍부터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만큼 많은 허리케인들이 발생한 거죠. 과학자들이나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 것이 이번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건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극한 기후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브라질로 선생님과 함께 떠나볼 거예요.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일부를 덮고 있는 판타날 습지는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 정도가 가장 높은 습지 중에 하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될 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습지인데요. 여름철에는 수면이 상승해 얕은 호수, 늪, 초원, 숲이 모두 존재할 만큼 장관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선생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이러한 판타날 습지는 수천 종의 동물들이 생활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기도 하고 이 판타날 습지를 주변에 판타날 습지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가뭄으로 인해서 이 판타날 습지의 22%가 모두 불에 탔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산불보다도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 22%가 불에 타면서 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호주로 한번 떠나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사진만 보더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산불입니다. 2019년 9월 호주 남동부 지방에서 발생한 이 산불은 무려 2020년 2월까지 이어질 만큼 매우 장기간에 이어진 대규모의 화재였어요. 한반도 면적의 약 85%의 산림이 불에 탔고 호주 숲 전체의 14%에 이르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는 건물의 5,700여 채가 모두 불에 탔고 야생동물 무려 5억 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고 해요. 심지어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캥거루 섬에 이 불똥이 튀어서 섬의 절반 가까이를 모두 태워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인접 국가인 중국으로 가볼 거예요. 2020년 5월에 시작된 이 홍수가 2020년 9월까지 무려 3개월 내지 4개월에 이어지면서 21세기 중국에서 발생한 홍수 중 가장 최악의 규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5,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우리나라 돈 한화로 약 24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장기 폭우, 즉 홍수가 발생한 것은 무려 194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2020년 제11호 태풍 흰남노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전 피해도 많이 있었고 또 포항과 경주에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친구들 사진만 봐도 잘 알 수 있겠죠. 북극으로 떠나볼 거예요. 사진 속에 있는 북극곰의 모습이 어때 보이시나요? 조금 위태로워 보이진 않나요? 조금밖에 남지 않은 빙하 위에 북극곰이 놓여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지구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북극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여름에 북극 빙하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시점이 한 2050년쯤 된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기가 2035년으로 될 만큼 시기가 매우 앞당겨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북극의 온도가 거의 1도를 올라가면서 이러한 예상이 앞당겨진 거예요. 선생님, 1도가 올라간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별로 크게 차이 안 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체온이 1도가 올라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몸에 열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고 어쩌면 배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약을 먹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 일이 있진 않았나요? 이처럼 지구도 사람과 똑같아요. 1도 작은 변화이지만 지구에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지금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면 이번 세기 중반까지 북극의 온도가 4도 정도로 따뜻해지면서 더 이상 북극에서 빙하를 볼 수 없는 시점이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 수양 선생님과 극한 기후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떠셨나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더 이상 이러한 극한 기후 사건을 겪지 않게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한 만큼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곳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먹을 점심, 내가 먹고 싶은 한 끼를 만들어 보고 실제 탄소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아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서 친구들이 먹고 싶은 점심 식사 메뉴를 식판에 적어주세요. 자신이 고른 메뉴의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메뉴들을 골랐나요? 선생님은 쌀밥에 된장국, 닭볶음탕을 좋아해요. 또 배추김치, 계란찜, 잡채를 골라 메뉴를 가득 채웠어요. 무려 1621g이나 되네요. 그럼 친구들에게 적게 먹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맛있는 걸 포기하라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맛있는 걸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메뉴가 발생하는 탄소량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요. 메뉴를 보면 닭볶음탕과 잡채가 특히 탄소량이 높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먹은 고기나 채소들은 기르고 저장해서 마트에 오는데도 많은 탄소가 발생해요. 식재료들이 마트에 오기까지 거리가 멀면 멀수록 탄소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 가까이에서 기르는 로컬 푸드를 제철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덜어 먹는 게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친구들, 오늘 수업 잘 들었나요? 어렵진 않았나요? 친구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떤 걸 배우게 될까요? 다음에는 숲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